정말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분석이 나오면 나올수록 손흥민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페리시치가 케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이 한 장면만으로도 손흥민의 부진의 이유를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충격적인 분석 내용과 함께 콘테볼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일각에서도 손흥민은 이적이 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레전드는 왜 아직도 손흥민은 거기에 있는 거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일부 팬들이 손흥민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부진한 손흥민을 벤치로 보내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웨스트햄전도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웨스트햄전 승리를 수확하는 데 실패하자 다소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팬은 토트넘 공식 SNS를 통해 어떻게 손흥민을 94분을 뛰었는지 모르겠다. 수치스럽다. 그는 가능한 빨리 벤치에 앉아야 한다. 라며 손흥민에게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손흥민에게 질렸다면서 그는 이번 시즌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 손흥민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일부 극성 팬입니다. 최근 놀랍게도 토트넘의 답이 없는 경기력이 계속 이어지자 손흥민의 희생과 손흥민이 전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 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만 집중을 하던 영국 현지 팬들도 손흥민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 열렸던 토트넘과 웨스트햄전이 그것을 전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을 먼저 탓하기 전에 토트넘의 빌드업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가 공개한 토트넘 패스맵에 따르면 손흥민은 어떤 동료와도 제대로 패스를 주고받지 못했고 경기장 위에서 사실상 홀로 뛰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그저 후방에서만 맴돌 뿐이었고 경기 내내 에릭 다이어를 중심으로 수비진에서 공을 돌렸으며 정확성이 없는 롱패스만 뿌려댔습니다. 웨스트햄전이 끝나고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 토트넘은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무려 19위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강등권 수준의 공격력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드업이 실종되자 자연스레 손흥민을 필두로 한 날카로운 역습도 사라졌고 영국 BBC는 손흥민은 창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본론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을 필두로 한 날카로운 역습을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손흥민을 이용한 그 어떠한 공격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 정말 드물게 손흥민을 활용할 수 있는 순간들에서조차 손흥민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손흥민이 득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놀랍게도 페리시치의 존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세세뇽과 손흥민의 호흡을 복기해보면 세세뇽은 패스 이후 빠른 속도를 활용해 손흥민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는 플레이를 즐겼습니다. 손흥민을 마크하던 수비수가 침투하는 세세뇽을 막으러 움직이게 되면 손흥민에게 슈팅 공간이 열리는 구조였고 이른바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페널티 박스 좌우 45도 각도 지점에서 가마차기 슈팅을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세뇽은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페리시치는 세세뇽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선수이며 매우 직선적입니다. 클래식 윙어 스타일에 가깝기에 측면 공격수와 패스로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측면 깊숙한 곳까지 홀로 공을 몰고 간 이후 크로스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이때 손흥민에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패스를 준 이후 다시 패스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살릴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뒤로하고 페리시치의 크로스 플레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즉 컷백 옵션이 없는 페리시치와의 공조는 손흥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공격 방식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현재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에서 커버하는 영역이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안 맞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손흥민의 롤까지 페리시치가 침범하는 또 다른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콘테의 현 전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콘테가 3백에서 윙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페리시치를 살리자고 손흥민을 깎아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 중 페리시치가 케인에게 손가락짓을 하며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상 케인에게 박스 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의 크로스를 받으라는 지시이며 다르게 말하면 손흥민과의 세부적 공격 옵션은 버리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죠.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활용하는 전술은 100% 케인이 박스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살린다고 한다면 반대편에 제공권이 되는 히샬리송을 넣어야 하는데 클루셉스키를 넣는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한 번에 쓰려다 보니 팀 전체가 조립이 잘못된 것이죠. 손흥민은 지난 시즌 현지에서 미스터 토트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밈은 괜히 나온 게 아니며 손흥민이 살아나야 토트넘의 경기력도 살아날 텐데요. 별도의 전술 수정이 없이 이대로 쭉 간다면 정말 손흥민 토트넘 이적 이후 커리어 로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콘테 감독과 코치진들의 현명한 해결책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